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해외 ETF에 투자했는데 막상 세금 정산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수익이 적거나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해외 ETF 투자, 정말 매력적인데요. 글로벌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성장 잠재력도 높으니까요. 하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왠지 모르게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세금 공부가 정말 큰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세금까지 잡는 해외 ETF 투자 꿀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위한 세금 절약 노하우를 알아봅시다. 괜히 쫄아서 시작도 못 해보거나 어렵게 번 돈 세금으로 다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결국은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보, 단단한 지식이 있어야 복잡해 보이는 세금 문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무리한 정보 습득보다는 핵심만 콕콕 짚어서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가 훨씬 스마트해질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의 세금 차이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거든요.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해외 상장 ETF는 조금 달라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과 부과되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연간 25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있다는 점이에요.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상장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 즉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미국 ETF 같은 경우엔 미국 정부가 먼저 15%를 떼어가고 한국에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또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금 액수만 보고 해외 ETF는 세금 폭탄이다라고 지레딘닥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봐요. 장기 투자자라면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세금을 아끼는 만큼 우리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투자 그릇도 커져갈 겁니다. 그럼 이제 직장인 여러분을 위한 해외 ETF 세금 절세 꿀팁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연금 계좌 활용입니다. 연금 계좌라고 하면 다들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엄청난 절세 도구입니다.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 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면 두 가지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첫째, 세액공제 혜택,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둘째, 과세 이연 효과,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진다는 겁니다. 즉, 투자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재투자할 수 있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속 내 돈으로 남아 투자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까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면 되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연금 계좌는 마치 내 자산을 위한 든든한 방패막이 같아요. 세금이라는 비바람을 막아주고 내 투자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처음엔 몇십만 원의 세액공제에 이게 뭐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수천만 원의 세금 혜택을 누리게 되고 결국엔 수억 단위의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세금 방패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 꿀팁은 배당 재투자 ETF 활용입니다. ETF 중에는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자동으로 재투자할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만약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ETF를 선택하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계속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과세 이연 효과와 비슷한 원리로 배당금이 재투자되면서 복리 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죠. 세 번째 꿀팁은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활용입니다.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최소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무려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세율보다 훨씬 낮은 거죠. ISA는 마치 내 투자 그릇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투자자에게 정말 큰 메리트죠. 그리고 네 번째 꿀팁은 해외 주식 손익통산입니다.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다가 만약 손실이 발생했다면 다른 해외 주식이나 ETF에서 얻은 이익과 그 손실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외 ETF에서 500만 원 손실을 보고 다른 해외 주식에서 700만 원 이익을 봤다면 이 둘을 합쳐서 200만 원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250만 원 공제 한도까지 고려하면 200만 원 이익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정말 꿀팁 중에 꿀팁이죠. 손실이 발생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 손실을 다른 수익과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 이러한 절세 꿀팁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신고 방법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해외 ETF 매매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증권사에서 거래 내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매년 5월에 신고 기간이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만약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세율이 46.2%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ETF의 양도 차익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투자는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맞춰서 고려해야 해요. 눈앞의 세금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외 ETF 투자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과세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오늘 알려드린 절세 꿀팁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여러분에게는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훨씬 넉넉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세금을 절약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듯이 우리도 꾸준히 좋은 투자 씨앗을 뿌려나가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려야 해요.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해외 ETF 세금 꿀팁을 활용하여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는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한다. 세금 문제 때문에 쫄아서 포기하면 안 돼요.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한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한다.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세금이라는 복병도 결국은 잘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